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신기하게 사라지죠. 분명 열심히 일했는데 왜 돈이 안 모이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와 해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금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적금에 넣고 언젠간 목돈이 생기길 기다리는 거죠. 근데 과연 그 방법이 충분할까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은행 적금 이자 요즘 기준으로 연삼에서 4%입니다. 1,000만 원을 넣어도 1년에 30에서 40만 원이에요. 한 달로 나누면 3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물가는 어떨까요? 매년 2에서 4%씩 조용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자로 겨우 물가 상승을 따라가는 수준이죠. 열심히 저금해도 실질적으로는 제자리인 셈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입니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데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만 하면 내 돈이 조용히 녹아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어디선가 주식으로 대박 쳤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좀 냉혹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70에서 80%는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특히 단기로 사고 파는 투자자들은 손실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는 정보의 차이입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은 전문 분석팀과 실시간 데이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투자자는 어떨까요? 뉴스나 유튜브로 정보를 얻는데 그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들어가는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은 평일 낮에 열립니다. 직장인들이 일하는 바로 그 시간이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 문제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겁이 납니다. 더 떨어질까봐 팔아버리게 되는데 그게 딱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도 문제입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 계속 들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그때 팔지 못하고 버팁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끝나는 패턴이 반복되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투자는 나랑 안 맞나 봐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자체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던 거일 수 있습니다. 그 올바른 방법이 바로 오늘의 핵심 ETF입니다. ETF는 어렵게 들리지만 여러 주식을 한 번에 사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피자 한 판에는 다양한 토핑이 들어가 있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회사 주식을 한 판에 담아놓은 상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처럼 여러 대형 기업들이 한 ETF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중 하나가 잘 안 되더라도 나머지가 버텨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있죠? 바구니 하나가 쏟아져도 다 깨지지는 않도록 ETF는 그 원칙을 알아서 지켜주는 상품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증권 앱에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일반 펀드처럼 창구에 갈 필요도 없고 가입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식 사듯이 사면 됩니다. ETF는 1993년 미국에서 처음 탄생했습니다. 개인도 쉽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에요. 처음엔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수천조 원의 자금이 ETF를 통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ETF의 장점을 알고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ETF와 주식은 뭐가 다른 걸까요? 세 가지 핵심 차이점을 비교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리스크 차이입니다. 개별 주식은 한 회사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대표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개별 주식의 가장 큰 위험이죠. 반면 ETF는 어떨까요? 100개 기업 중 1개가 크게 흔들려도 ETF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분산 효과가 리스크를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은 수수료입니다. 일반 펀드는 운용 수수료가 연일에서 2% 수준입니다. 반면 ETF는 보통 0.1에서 0.5% 수준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큽니다. 수수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1,000만 원을 20년 투자할 때 수수료 1.5%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차이를 냅니다. 작은 숫자가 시간이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편리함입니다. 주식은 종목을 직접 분석하고 골라야 합니다. 재무제표, 산업 흐름, 뉴스까지 공부할 것들이 끝이 없죠. 반면 ETF는 그 모든 걸 전문가가 대신 해줍니다. 어떤 종목을 담을지, 언제 교체할지 다 알아서 관리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쁜 직장인에게 딱 맞는 구조입니다. 이제 ETF의 장점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한 번에 살 자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ETF는 대부분 몇천 원 단위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으로도 수십 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투명성입니다. ETF와 어떤 종목이 담겨 있는지 매일 공개되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항상 알 수 있죠. 세 번째 장점은 유동성입니다. 일반 펀드는 환매 신청 후 며칠이 걸리지만 ETF는 주식처럼 장중에 바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죠. 네 번째 장점은 자동 관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종목 비중이 달라지는데 ETF는 자동으로 균형을 맞춰줍니다.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최적화가 된다는 거죠. 이제 ETF의 종류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수 ETF, 섹터 ETF, 테마 ETF입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수 ETF입니다. 코스피 200, 나스닥 100처럼 시장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ETF입니다. 시장이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는 구조죠. 특히 미국 S&P 500 ETF가 유명합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500개 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지난 30년간 연평균 1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볼게요. 매달 30만 원씩 연 10% 수익률로 20년 투자하면 원금은 7,200만 원이지만 실제 자산은 약 2억 2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이제 이자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시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두 번째, 섹터 ETF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금융, 에너지처럼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것 같다면 반도체 ETF 하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에 한 번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 ETF입니다. 시대의 흐름, 즉 트렌드에 올라타는 ETF입니다. AI, 전기차, 우주항공, 클린에너지처럼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테마는 단연 AI입니다. AI는 이제 모든 산업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의료, 제조, 금융, 교육, 물류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됐죠. 그런데 AI에 투자하려면 어떤 기업을 사야 할까요? 엔비디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AI 생태계는 훨씬 더 넓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핵심적인 분야가 있거든요.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서버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챗GPT 같은 AI 하나가 처리하는 전기량이 일반 검색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AI 서버들이 모여있는 곳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전력 인프라가 AI의 생명줄인 셈이죠. 실제로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기량이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이 전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전 세계가 전력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건설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변압기, 전력 케이블, 에너지 저장 장치처럼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분야죠. 이 분야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테마 ETF가 그 해답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관련 기업들을 이미 골라서 담아뒀거든요. 국내에도 이런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가 있습니다. AI 전력 인프라에 필요한 핵심 기업들을 한 번에 담아놓은 상품입니다. 이 ETF 안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처럼 국내 전력 설비 대표 기업들이 담겨 있고 글로벌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I가 성장하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가 늘면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전력 수요가 늘면 설비 기업들이 성장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투자 논리의 핵심입니다. 개별 기업을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아도 이 ETF 하나면 이 테마 전체에 투자하게 됩니다. AI 성장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누리는 구조죠. 이게 테마 ETF의 강점입니다. 자, 이제 실제 투자 방법을 알아볼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크게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증권 계좌 개설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10분이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증권사든 크게 차이가 없으니 편한 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단계, ETF를 검색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앱에서 ETF 이름이나 코드를 검색하면 수량을 입력하고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주식 사는 방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3당에 매달 꾸준히 사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씩 사는 게 핵심입니다. 이 방식을 적립식 투자라고 합니다. 적립식 투자의 장점이 뭔지 설명할게요.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하다 보면 가격이 비쌀 때는 적게 사게 되고 가격이 쌀 때는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집니다. 시장이 올라도 떨어져도 걱정이 줄어드는 거죠. 두려움 없이 꾸준히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리입니다. 복리는 이제 이자가 붙는 구조인데요. 처음엔 느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매달 30만 원씩 연 8% 수익률로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약 5,400만 원이 됩니다. 20년을 하면 무려 약 1억 7천만 원이 되죠. 30만 원씩 20년간 넣은 총 금액은 7,200만 원이지만 결과는 1억 7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1억은 복리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10년 일찍 시작한 사람이 몇 배 더 많이 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ETF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 ETF도 같이 내려갑니다. 이 점은 반드시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폭락이 있어도 결국 긴 흐름에서는 우상향해 왔습니다. 10에서 20년을 보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코로나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2020년 3월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서 다 팔아버렸지만 1년이 안 돼서 시장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공황, 전쟁,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긴 흐름에서 보면 시장은 결국 올라왔습니다. ETF 장기 투자의 힘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ETF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떨어져도 팔지 않는 힘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더 사 모으는 것, 그게 수익을 만드는 핵심 전략이에요. 포트폴리오 구성도 중요한데요. ETF 하나에만 올인하는 것보다 지수 ETF와 테마 ETF를 함께 섞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S&P 500 ETF로 안정적인 기반을 쌓고 AI 전력 같은 성장 테마 ETF를 추가하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비율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마닐라치 쓰는 방식은 안정형 70%, 성장형 30%입니다. 처음에는 안정형 비중을 높이는 게 좋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조정하시면 됩니다. 투자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생활비나 비상금은 투자에 쓰시면 안 됩니다. 최소 3에서 5년은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시작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세요. 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더 오를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결국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전문가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서 꾸준히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제 자주 하는 실수들을 짚어볼게요. 이것만 피해도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실수, 한 번에 몰아서 사는 겁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다 넣으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 직후 시장이 떨어지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목돈도 3에서 6개월에 나눠서 넣는 게 좋습니다. 나눠서 사면 리스크도 나눠지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초보 실수를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무조건 고수익만 찾는 겁니다. 수익이 높다고 광고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리스크도 높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상품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실수, 조급해지는 겁니다. 산지 한 달 됐는데 수익이 없다고 파는 건 ETF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ETF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상품이거든요. 네 번째 실수, 너무 많은 ETF를 사는 겁니다. 분산한다고 ETF를 10개, 20개 사면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지고 수수료도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2-3개로 시작하는 게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월급쟁이가 ETF를 해야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적은 돈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전문 지식 없이도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시간과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만 ETF는 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사기만 하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가 알아서 불려줍니다.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면 ETF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자산을 키우고 싶다면 ETF는 정말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에게 딱 맞는 구조죠. AI 시대가 오면서 투자 기회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지수 ETF부터 AI 전력 인프라 같은 성장 테마 ETF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꾸준히, 오래,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해 왔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투자는 부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직장인일수록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한 투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시작이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조용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길 바랍니다.